여당, 청와대, 경찰이 한꺼번에 움직였다는 겁니다. 청와대와 여당, 경찰, 선거 8개월 전부터 김기현 수사 사전 기획 정황이 포착됐다. 한 조간신문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2017년 말 하나하나씩 보시죠. 문 행정관이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제보를 받아서 첩보 문건을 청와대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첩을 하죠, 경찰로. 그 무렵 민주당은 최고회의에서 김기현 동생 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민주당 최고회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동호 당시 최고위원이요. 박범계 당시 적폐청산위원장에게 아니 당이 울산을 지원 안 한다. 이른바 그 김기현 비위 건을 논의하면서 그러자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이 챙겨보겠다. 참석자는요. 임동호 최고가 김기현 동생 의혹의 문건을 돌렸다. 이게 비슷한 시기라는 거예요. 첩보를 청와대가 만들어서 이첩했던 그 무렵 민주당의 비공식 최고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그리고 자, 이 경찰 부분이 좀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공식 수사 전에 통신 조회를 했다는 거예요. 야권에서는 황운하 청장이 정식 수사 개시 전부터 김기현 주변의 통화 내역을 뒤졌다. 실제로 황운하 수사팀은 2017년 7월에서 2018년 6월까지 김기현 당시 시장의 휴대전화 2대를 7차례 통신 조회를 합니다. 청와대가 송병기를 제보받아서 재가공 후 이첩 무렵 통신 조회는 더욱더 집중됐다. 2018년 1월 울산청은 공식 수사를 개시합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 이게 말입니다. 우연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찰은 정식 수사 개시 전 이미 김기현 시장을 포함한 주변인들의 통신 기록을 뒤지고 있었고 청와대에서 첩보 문건을 만들 때쯤 민주당 비공식 최고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여당, 경찰 이거 동시에 움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일의 시작이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설 관련된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계속 이렇게 눈둥이처럼 커지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 지방선거에 큰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송 부시장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발전연구원의 센터장으로 있었거든요. 아마 그걸 잘 알았을 거예요. 그 전에 교통건설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 민간인 자격으로 전체적으로 이 판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고민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한 김 장관 말한 것 중에서는 민정수석실하고 정무수석실이 항상 논의를 할 수 없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각각 다르다는 게 하나 있었고 아마 이 소위 논점이 되는 송 부시장이 그런 걸 하나하나 다 관리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러나 각 수석실별로 그걸 다 알아볼 수는 없을 거고 장소도 업무 시간 중인지 아니면 밤에 뭐 술자리에서 밥자리에서 만났는지 그건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정무수석실 산하의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었는데 당에 있던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든요. 각 대통령 공약도 지역당에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한 부분을 뛰어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뛰어넘었다. 말하자면 대통령 공약을 지방에서 올린 걸 지합에서 대통령 공약을 하고 그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지만 공교롭게도 이것이 말하자면 수사 의뢰와 연관돼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청와대, 여당, 경찰이 동시에 뭔가 움직임을 보였다. 여기에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부시장이 그냥 청와대가 물어서 답해준 것 이상의 행동을 보였다. 한국일보는 오늘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여타의 보도에 따르면 송병기 부시장이 첩보 전달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까지 관여했다. 2017년 12월 송병기 부시장이요 청와대와 경찰청, 울산경찰청 김기현 보고서 첩보 전달 뒤 울산경찰청과 2차례 접촉을 했다. 경찰과 2차례 접촉해서 자, 김기현 측근인 박 비서실장 직권남용 등 울산경찰청 조사에 참고인으로 진술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송병기 부시장의 진술로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김기현 시장의 측근 박 비서실장은 울산청 압수수색 때 퇴직 공무원 진술이 영장 발부의 결정적 계기가 됐는데 그 사람이 송병기였던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허은하 소장이 보시기에 송병기 부시장이 단순히 청와대가 물어봐서 울산 바닥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 준 것에 불과한 정도입니까? 아니면 상대 후보를
상대 후보의 낙선이랄지 아니면 어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집니까? 기본적으로 오버를 많이 했다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첩보를 제공을 했다면 그리고 무언가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거기에서 끝이 났어야죠. 부시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법도 없고 정말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질 않아요. 기본 사람이요. 지금 요즘 나온 여론이든 뭐 기사를 보니까 박 부시장은 계약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직이었고 지금 엄청난 실세들 안에서는 가장 약자였던 사람입니다. 그 약자가 계약직으로서 내가 이 일이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다음 시장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뭔가 밥벌이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막 오버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윗사람, 청와대의 실세들은 그만해라. 여기까지 해도 충분하다. 네 마음을 알았다. 로 멈추게 했었어야 됩니다.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 네, 그렇지 않고 지금 와서 끝까지 자신의 일자리와 어쩌면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서 애썼던, 그죠? 오버했던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뛰어다니게 놔뒀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지켜주지 않았던 거에도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오버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로 불의를 못 참겠다 싶었으면 그냥 제보로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까지 생각하는 것 또한 큰 오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허은하 소장님의 물론 개인적 견해지만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관련해서 뉴스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 송병기 부시장의 집무실뿐만 아니라 자택까지 현재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현재 자택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라는 뉴스 속보 저희들이 취재했습니다. 법원에서 일정 정도 소명이 됐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